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이 벌써 됐습니다. 올해도 한 2주만 지나면 다 마무리인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아마 애환이 있는 리포트 하나 드려보도록 할까요? 풍력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초에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CS 윈드나 CS 베어링 모두 잘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금리하고 물가하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다 됐고요. 결국은 뭐 연준이 IRA 수혜를 이겨버렸습니다. 연준이 세게 나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겠죠. 실제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채권 발행하는 것들, 프로젝트 연장하는 것들, 또 프로젝트를 새로 신규로 발주해도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업자들한테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역 관련된 것들 상당히 큰 이슈도 많았고 악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잖아. 리포트 보실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상당히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장기 보유하는 장기 투자 이런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봐야 6개월 뭐 이 정도, 아주 길게 봐야 1년 이 정도 수준이지 뭐 이거 2년 3년씩 바라보면서 투자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관련된 내용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금리나 물가 이런 것들이 더 지금 현재보다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요. 물가는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것들은 운송비 같은 것들도 상당히 풍력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들입니다. 해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큰 타워하고 블레이드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배로 실어 놔야 되는데 그게 그런 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비싸지면 운임비가 높아지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땐 생각해봐도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기준이 훨씬 좋고요. 유가도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또 지난 또 3개월 동안 리포트 드렸던 내용 검토해 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12일이나 11일쯤 돼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을 언제쯤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주봉이 양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10월 16일쯤 돼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양전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물을 타기 시작을 해도 이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에 대한 현황도 조금 느껴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풍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거나 매수하겠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매크로 포인트를 잘 짚어나가시겠죠. 금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 두 번째가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에 대한 혜택이다. 수혜 거버넌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항공주가 많이 오를 것 같긴 하지만요. 지금 접근보다는 1월 접근이 훨씬 더 좋다는 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가가 좀 하락돼서 항공유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10월달, 11월달에는 그렇게 많이 마진이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단 그닥 좋진 않은 거죠. 오히려 이런 기조가 1월달까지 유지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대부분 1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포인트로 나타나는 것들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웬 항공주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포인트가 잘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떨 때 매수해야 되고 어떨 때 매도 쳐야 되는지 환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CS 윈드나 CS 베어링의 실적 예상치 포워드 가이던스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만큼은 충분히 부합해 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을 갖다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CS 윈드보다 CS 베어링이 좀 주가가 좀 가벼워서 CS 윈드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 CS 베어링이 뒤따라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앞에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앞에 내용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버리면 뭐라는 거야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앞에 조금
앞 내용이 좀 필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할 포인트는 금리와 물가입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금리와 물가는 우리한테 시장 우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연착륙으로 가야 돼. 소프트 랜딩으로 가야 됩니다. 하드 랜딩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드 랜딩으로 간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또 한 번 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올해 IRA 기대 관련된 부분은 과거처럼 높게 측정하진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슈도 조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고 아직까지도 채권 발행할 때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기엔 미국 정부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서 하나 포인트,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발행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미국 재정이 어떻습니까? 좀 더 풍족해진다 생각하시는 것도 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전체적인 주가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요소도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 통화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할 때 목표가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DP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타겟 프라이스 저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 바로 윗단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7만 원 윗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게 거래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투자를 했는데 물려도 죽어도 반도체와 같이 함께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AI, 온디바이스, 이쪽 HBM 뭐 여러 가지 이쪽 관련돼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년도는 뭐다? 반도체 관련이다. 그래서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게 있다. 리포트를 보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쌀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쪽으로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이걸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출구 전략을 또 잘 구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이때 처음으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쯤 돼서 이쯤 돼서부터는 좀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를 잡고 윗단으로 올라왔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122동 평균선 이 자리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보는 것들이 여기 윗단입니다. 뭐 거기까지 나오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트레이딩 잘 못하셔서 이때 물리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자 어떻게요? 잘 관리를 잘 하셔서 이때 탈출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CS 윈드보다는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할 수 있는 건 금리나 시그널만 나오면 여기 부분 채우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4월 달은 넘기지 않는 포인트로 좀 접근해 주시고요. 4월 달 이후부터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그때 내년도의 대세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들도 잘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봉들이 양전환이 들어간 부분이 바로 이때예요. 여기 이 구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온 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봉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양전환 들어온 거 정확하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때쯤 잡아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글쎄요. 항상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6만원 초반대 보고 다음 세컨은 7만원 초반대 이렇게 2단계까지만 일단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6만원 넘어가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리포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CS 베어링을 좀 더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CS 베어링은 윗단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보셔야 돼요. CS 윈드가 먼저 위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CS 베어링은 좀 더 뒷단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여기 밑으로 매물도 별로 없잖아요.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서 겁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222동평과 122동평에서 중첩되는 날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마 타겟 프라이스는 11,000원 정도, 9,500원에서
11,000원 정도 보고 갈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건 한 번의 바잉보다는 한 일주일 열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음봉 들어오는 날 매수하셔서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상당히 크게 도움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보지 마시고요. 요게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 윈드보다는 CS 베어링 쪽이 훨씬 더 트레이딩 하긴 아마 여러분들 도움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 한번 해드리고요. 제가 봄에 한 번 더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달 한 이맘때쯤 되겠죠. 그쯤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과 좋은 투자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을 팔지 않는 머니케어 뉴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판단 내리고요.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